여러분, 생강 드시고 계시죠? 잠깐 멈추세요. 생강이 몸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 생강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은 사람의 위 점막 손상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관절 통증이 줄었고 혈당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똑같은 생강인데 먹는 방법 하나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칼을 생각해 보세요. 칼은 요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손을 베이죠.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속을 쓰리게 만들고 약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이 혈관을 어떻게 살리는지. 둘째, 위장 건강에 미치는 진짜 효과. 셋째, 관절 통증을 줄이는 숨겨진 비밀. 넷째,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 다섯째, 면역력 강화의 핵심. 여섯째, 올바른 섭취법, 시간과 양과 조합.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이 7가지만 알면 생강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밥심으로 버텼고 아프면 참았고 병원은 정말 급할 때만 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 챙길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45분만 투자해주세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강이 혈관을 어떻게 살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가우시다거나 머리가 띵하게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시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끝이 저릿한 적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 혈관은 집 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새 집에 이사 가면 수도관이 깨끗해서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5년, 10년 지나면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물줄기가 아주 살짝 약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때가 두꺼워지면서 물줄기가 확 약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업체를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끝이 뭘까요? 이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자식들이 회사 빠지면서 간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68%입니다. 우리 주변 10분 중 7분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미리 관리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저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혈관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강력한 세정제를 넣어서 물때를 녹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저롤이 혈관을 넓혀주면 피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 저림도 줄어듭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매일 생강을 적정량 섭취한 그룹의 혈류 속도가 평균 23% 빨라졌습니다.
23%면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약으로 치면 혈액순환 개선제 한 알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생강 하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잠깐 하나 더요. 생강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뭘까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인데요. 상처가 나면 뭉쳐서 피를 멈추게 합니다.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을 때 딱지가 않죠? 그게 혈소판이 뭉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원래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서 필요 없이 뭉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혈전, 쉽게 말해서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좁아진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졸중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엉키지 않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피가 맑고 잘 흘러야 혈관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약 없이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강은 첫째 혈관을 넓혀주고, 둘째 피가 잘 흐르게 하고, 셋째 피떡까지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생강을 매일 드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정리됐습니다. 혈관 건강, 생강이 지켜준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린 적 있으시나요? 밥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어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는요. 이런 증상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위장에 신호가 온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73%가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73%면 거의 4명 중 3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몸에 밴 분들이시니까요. 아프면 참고, 불편하면 견디고, 병원은 마지막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소화불량을 그냥 두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이 계속 불편하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밥맛이 없으면 덜 먹게 됩니다. 덜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됩니다. 영양소가 안 들어가면 뭐가 되냐고요? 네,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 한 번이면 6개월은 꼼짝 못 하십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다 간병해야 합니다. 소화불량 하나가 결국 이렇게 연쇄적으로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그러니 속이 불편한 걸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살이셨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3년 넘게 식사 후 더부룩함과 속쓰림에 시달리셨어요. 소화제를 매일 드셨습니다. 식사 전에 한 알, 식사 후에 한 알, 하루에 2~3알씩 드시다 보니 한 달에 소화제만 2통을 사셨다고 합니다. 먹을 때만 잠깐 나아지고 또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체중이 5kg나 빠지셨습니다. 원래 마른 편이셨는데 더 마르시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딸이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하면서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우리 세대 다 그러시잖아요. 자식 걱정시키기 싫으니까.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더니 영양 결핍 수치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처방하시면서 생활 습관 하나를 추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드셔보시라고요? 정정합니다. 처음부터 매일은 아니었고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하셨어요.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드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소화제를 거의 안 드시게 되었고요. 소화제 2통 사던 돈이 아껴진 셈이죠. 3달 후에는 빠졌던 체중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얼굴빛도 좋아지시고 딸이 엄마 요즘 좋아 보인다고 했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셨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위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위장 운동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넘어가시고요. 쉽게 말하면 위가 음식을 잘 섞고 잘 내려보내는 힘입니다. 우리 위는 세탁기와 비슷합니다. 빨래를 넣으면 세탁기가 돌면서 빨래를 씻어주잖아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움직이면서 음식을 소화액과 섞고 잘게 부수고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탁기의 모터 힘이 약해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세탁기가 느리게 도니까 빨래가 안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한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위 배출 시간을 평균 25% 단축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탁기 모터에 힘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위에 있는 음식이 더 빨리 장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속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강에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위 점막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위가 아프다는 건 위 벽에 작은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강이 그 상처를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속에 진한 생강을 먹으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7번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알려드리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2번째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위장 힘이 약해진 겁니다. 생강이 그 힘을 다시 살려줍니다. 기억하시죠? 3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째, 관절 통증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시죠? 계단 오를 때 시큰거리시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쑤시시죠?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3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관절염 진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관절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42%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진통제를 드시죠. 당연합니다. 아프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아프면 진통제 먹는 게 정답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TV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진통제는 통증만 잠깐 가려줄 뿐 염증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 소리만 끄고 불은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기 소리가 안 나니까 불이 꺼진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불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불을 꺼야 진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이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의 통증 점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38%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약으로 치면 일반 진통제의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달성한 수치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요? 그러면 생강이 어떻게 염증을 줄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차단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물질이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름은 잊으시고요. 그냥 몸속의 불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씨가 관절 주변에 계속 타고 있으니까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한 겁니다. 생강은 이 불씨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꺼지니 부기가 빠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편해지는 겁니다. 소방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통제는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지만 끊으면 다시 아프죠. 증상만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생강은 꾸준히 드시면 염증 자체를 줄여줍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시고 8주 정도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센터의 한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환자분들께 생강차를 권합니다. 약 대신이 아니라
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엌에 있는 재료니까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무릎 꿇고 일하고 쪼그려 앉아 빨래하고 논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셨죠. 공장에서 서서 일하시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물건 팔으시고 그 세월이 관절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관절을 좀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생강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한 뿌리 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리합니다. 관절 통증, 진통제만이 답이 아닙니다. 생강이 염증이라는 불씨를 꺼서 근본적으로 도와줍니다. 기억하시죠? 자, 벌써 3개 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혈당 관리, 당뇨 예방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심하게 졸리신 적 있으시나요? 밥 먹고 나면 눈이 감기시죠? 단순히 배부르니까 졸린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아니면 갈증이 자주 나시나요?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시나요? 혹시 소변을 보러 밤에 2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이 증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혈당에 문제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당뇨 유병률이 28%입니다. 10명 중 거의 3명이 당뇨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곧 당뇨가 될 수 있는 분이 42%나 됩니다. 합치면 10명 중 7명입니다. 70%입니다. 이 숫자, 아까 혈관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나왔죠? 사실 혈관과 혈당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당뇨가 왜 무서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정말 잔인합니다. 눈이 나빠지십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투석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나면 안 낫습니다. 심하면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사신 분들이 건강 때문에 짐이 된다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혈당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다행히 아주 좋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매일 생강을 2g씩 12주간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12%면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4로 내려간 겁니다. 당뇨 전단계 기준이 공복 혈당 100에서 125입니다. 130이면 이미 당뇨인 거고 114면 아직 전 단계에 머무는 겁니다. 12%가 당뇨와 비당뇨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생강이 혈당을 어떻게 낮출까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밥을 먹으면 혈액에 당분이 올라가죠? 인슐린이 열쇠로 세포 문을 열어주면 그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안 맞게 됩니다. 왜냐고요?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입니다.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만 자물쇠가 녹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녹슬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당분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에 그대로 남으니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생강은 이 녹슨 자물쇠를 다시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전문 용어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열쇠가 다시 잘 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분이 세포로 잘 들어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추가로 생강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당이 산처럼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리합니다. 혈당 관리. 약만 의지하지 마세요. 생강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다시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면역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나요? 아니면 감기가 한번 오면 2주 넘게 가시나요?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대상포진 걸리신 적 있으시나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긴 합니다. 정정하면 나이만의 탓은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나쁜 도둑,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경비원이 날쌔고 빠릅니다. 도둑이 울타리 넘는 순간 바로 잡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경비원도 같이 늙습니다. 느려지고 힘이 빠집니다. 예전에는 도둑이 오면 바로 잡았는데 이제는 도둑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야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는 거죠.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심각한 병에도 걸리기 쉬워지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면역 기능은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절반이요? 경비원이 반밖에 안 남은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강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생강은 약해진 경비원을 다시 깨워줍니다. 생강 속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늙은 경비원에게 영양제를 주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한면역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평균 31% 높았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연간 평균 2.1회에서 0.8회로 줄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도 회복기간이 짧았습니다. 보통 10일 걸리던 게 4일에서 5일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최소 한 달은 지속하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 3일은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 되어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요즘 좀 덜 피곤한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2달이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 어려운 시절 참고 견뎌온 분들 아닙니까? 한 달쯤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식품 광고에 나오는 비싼 면역력 제품, 한 달에 몇만 원씩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살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생강 한 뿌리면 됩니다. 집에서 따뜻하게 차 한 잔 끓여 드시면 되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아니, 오히려 병원비가 아껴지는 셈입니다. 5번째 정리합니다. 면역력,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생강이 면역이라는 경비원을 다시 깨워줍니다.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6번째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걱정 마세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2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에 생강 2g이면 충분합니다. 2g이 얼마냐고요? 엄지손톱만한 크기입니다. 찻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정말 이만큼이면 됩니다. 이것보다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약도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도 2g에서 4g 사이입니다. 우리는 2g, 딱 이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많은 양을 가끔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후 3글자입니다. 빈속에 생강을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사 후에 드세요. 밥 한 공기 드시고 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게 정석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손발이 차잖아요. 이때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면 혈액순환이 빨리 회복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너스입니다.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 한 숟가락을 생강차에 넣으시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져서 마시기 편합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둘, 꿀의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서 일석이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가이드에서도 생강차에 꿀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만드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 생강을 엄지손톱 크기만큼 떼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두세 조각이면 됩니다. 둘,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세요. 물 온도는 팔팔 끓는 물이면 됩니다. 셋, 꿀 한 숟가락 넣고 저어주세요.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시간으로 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아침에 밥 드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물 끓이시고 생강 넣고 우리시고 꿀 넣으시면 됩니다. 쉽죠? 생강가루를 쓰셔도 됩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가루를 쓰시면 더 간편합니다. 뜨거운 물에 반 숟가락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껍질 벗기고 썰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한 봉지에 3,000원 정도면 한 달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도 안 드는 셈이죠. 커피 한 잔보다 훨씬 쌉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루 2g,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차로 꿀 한 숟가락 추가, 4가지만 기억하세요. 6번째 끝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죠.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아까 칼에 비유했죠? 요리에 쓰면 도구지만 잘못 다루면 다치는 것처럼요. 첫째, 빈속에 진한 생강즙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면 이겁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자극 성분이 있습니다. 위에 음식이 있을 때는 이 자극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빈속에 진한 생강즙이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 심하면 위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생강을 고농도로 섭취한 그룹의 위점막 손상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러니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밥 먹고 나서 드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둘째, 혈액응고 억제제. 쉽게 말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가 안 엉기게 해주는 거죠. 평소에는 좋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까지 더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꼭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 속쓰림,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하루 2g, 아까 말씀드린 그 양을 지켜주세요.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넷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수술 2주 전부터 생강을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 때문입니다. 수술 후 회복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강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식품이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드셨던 음식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4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빈속에 진하게 먹지 말 것, 혈액 약 드시면 의사와 상의할 것, 한 번에 많이 먹지 말 것, 수술 전 중단할 것. 이 4가지입니다. 간단하죠? 자, 7가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흐르게 합니다. 수도관 청소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손발 차가우신 분, 다리 저리신 분 꼭 드세요. 둘째, 위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불량을 해결해 줍니다. 느려진 세탁기 모터에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속 더부룩하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 꼭 드세요. 셋째, 관절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합니다. 몸속 불씨를 꺼주는 소방관 역할입니다. 무릎 아프신 분, 관절 뻣뻣하신 분 꼭 드세요. 넷째,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 혈당 높으신 분 꼭 드세요. 다섯째, 면역세포라는 경비원을 다시 깨워서 감기와 질병을 예방합니다. 환절기마다 아프신 분 꼭 드세요. 여섯째,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g,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차로 드세요. 꿀 한 숟가락 추가하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일곱째, 주의사항 꼭 지키세요. 빈속에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혈액약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진짜 간단하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생강 한 뿌리 3,000원이면 한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리느라 내 몸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프면 참고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 고생이 지금 우리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혈관도 관절도 위장도 다 그때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엌에 있는 생강 한 뿌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내일 아침 밥 드시고 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속이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손발이 따뜻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2달이면 관절이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물어볼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말이죠.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이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경험해보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